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이 절기상 동지죠. 밤의 길이가 가장 길고 또 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 이 날입니다만 요즘 정말 한 5시만 넘어도 어두어둑해지면서요. 좀 마음이 무시년스러웠었죠. 하지만 오늘 가장 밤이 긴 날입니다만 오늘부터는 이제 또 다시 밤이 짧아지고 또 낮이 길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좀 희망이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한데요. 자, 매서워지는 또 겨울 날씨 속에서 이제 오늘부터 좀 차츰차츰 또 강추위의 기세도 점차 누그러지겠다고 하니까요. 조금만 더 힘내고 좀 동지라고 하지만 오늘 또 포근한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코로나19로 취소 연기된 축제를 기다리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문화관광축제 온라인 체험관이 최근에 개설되었습니다. 그 체험관 소식 전해드리겠고요. 또 원주시립중앙도서관과 고프난박물관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내용 함께 또 지역 내 주요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1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4월간 강원도 내에서 10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6일에 9명이었던 확진자 수가 17일에 18명, 18일에 27명이어서 19일에 55명으로 4월 만에 5배 이상 급증하는 등 올해 2월 첫 번째 확진 이후 가장 빠른 확산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22일에도 확진자 25명이 추가되면서 강원도 내 누적 확진자는 976명으로 1000명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모든 유치원과 학교가 오늘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2주간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지난 19일 도내 학생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최근에 긴급 화상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대응으로 올해 1월에 코로나19 감염 발생 이후 처음 시행되는 것입니다. 강원도 개발공사가 지난 18일에 공개 매각 중인 알펜시아 리조트 1차 입찰 개찰 결과 매각액의 5%에 해당되는 입찰 보증금을 납부한 업체가 없어 유찰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인수위양서를 낸 기업은 다수였지만 기업들이 국가기업법상 2차례 유찰 이후 감정가액의 할인이 시작되는 3차 입찰 이후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공사 역시 곧바로 후속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문화관광축제의 취소 또 연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한국관광공사가 이 축제를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서 문화관광축제 온라인 체험관을 최근에 개설했다고 합니다. 자, 문화관광축제 온라인 체험관 좀 어떤 것인지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한국관광공사 지역 콘텐츠팀의 한여옥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관광축제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저희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지난 2월부터 전국 900여 개의 축제를 대상으로 매주 현황 조사를 해오고 있는데요. 네. 안타깝게도 대략 한 82%의 지역 축제가 취소되었습니다. 축제를 개최한 경우에도 춘천 마흔축제처럼 축제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 기간을 2, 3개월로 늘리거나 보령머드축제, 김제지평선 축제처럼 비대면으로 개최하는 등 기존 축제와는 좀 다른 방법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관광공사가 이 축제를 기다리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문화관광축제 온라인 체험관을 최근에 개설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취지가 어떤 겁니까? 예, 아까 앞서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축제가 취소되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축제를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서 우선 비대면으로 즐길 수 있는 온라인 체험관을 마련했습니다. 네. 하지만 직접 가서 즐기는 것과 또 비대면인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만큼 좀 어떤 내용들로 채웠을지 궁금한데 주요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우선 체험관에 오시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문화관광 축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한 곳에서 다 찾아보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축제별로 찾아보는 재미가 있도록 축제 로고 찾기라던가 축제 응원하기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아쉽게도 12월 이벤트는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 1월 이벤트도 예정되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2021년을 준비해야 되겠군요. 네. 예. 이 구체적으로 뭐 어떠한 콘텐츠들이 있는 겁니까? 예, 축제별로 생동감 있는 사진들, 그리고 영상들, 그리고 감성 사파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통해서 축제를 직접 방문 듯한 생생한 느낌이 들도록 했고요. 이 밖에도 인근 관광지, 감성 넘치는 여행 작가의 컬러명 기사 등 상세한 관광 정보를 담고 있어서 비대면으로도 재미있게 축제를 즐기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저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떻게 이용 가능한 거죠? 예, 검색 포털에서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검색하셔도 되고요. 공사 여행정보 사이트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korean.bgkorea.kr.or에 방문하시면 축제 온라인 체험관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구석구석 이렇게 검색을 하면 되겠군요. 네. 자, 아무튼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뭐 축제를 완전히 즐길 수 있는 날이 좀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그런 날을 또 대비해서 이런 또 사이트, 이런 또 홈페이지가 그만큼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네. 아무튼 뭐 아쉬워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우리 또 시민들, 국민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시면서 정리하도록 하죠. 네. 당분간 축제를 직접 만나볼 수는 없지만 온라인으로나마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콘텐츠를 꾸준히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축제가 현장에서 개최되는 그날까지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한국관광공사 지역 콘텐츠 팀의 한여옥 팀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 신림면에 위치한 고파나 박물관,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고파나 박물관이라고 하죠. 자, 원주시립중앙도서관이 문화도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 고파나 박물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주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시립중앙도서관이 고파나 박물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군요. 네, 원주시립중앙도서관은 원주시 문화도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시민 모두가 한 권의 책을 읽으면서 책 읽는 원주시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독서 릴레이 행사, 원주 한도시 한 책 읽기 운동도 진행해 왔습니다. 또 많은 시민들이 독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작가를 초청한 강연과 성인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는데요. 지난 4일에는 문화도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원주시 고파나 박물관과 독서문화 사업 그리고 고인세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업무 협약을 통해서 앞으로 상호 교류를 하면서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립중앙도서관 안중기 관장에게 듣겠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지난 4일 명주사 고파나 박물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 도서관에서는 명주사 고파나 박물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고인세와 관련한 그런 체험이라든가 행사, 전시 등을 상호 협조함은 물론이고요. 또한 그 명주사 고파나 박물관에서는 우리 도서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떤 독서문화 활동이라든가 일반 프로그램을 적극 협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도서관에서는 내년도에 명주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어떤 고인세물을 우리 도서관에서 이렇게 전시라든가 뭐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원주시에는 고파나 박물관, 이게 또 어떤 곳입니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고파나 박물관은 원주시 신림면 황둔리에 있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고파나 박물관인데요. 전 세계의 옛날 목파나를 전시하는 전문 박물관으로 지난 2004년에 개관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중국과 일본, 티벳, 몽골 등 판화가 발전되었던 동양 각국의 고파나 그림 6,000점이 보관 전시되고 있는데요. 고파나 박물관은 지난 2005년부터 문화관광부에서 실시하는 사회예술 교육 프로그램 실시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판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상설 판화 체험관도 운영되고 있는데요. 또 국내 유일의 고파나 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지역 명사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고파나 전시와 함께 교육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또 시민들과 소통하고 지역 문화관광 발전에도 기여했다는 점에서 선정됐습니다. 이렇게 고파나 박물관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원주 시내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접근성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원주시립중앙도서관은 고파나 박물관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도서관에서도 판화 체험 프로그램 등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고파나 박물관 한선학 관장에게 듣겠습니다. 이 박물관은 미술박물관에 속하지만 인쇄박물관에도 속하는 것이에요. 해인사나 청주 고인쇄 박물관은 인쇄 중에 글자 위주의 박물관이고 여기는 인쇄 중에 그림 위주의 박물관이에요. 그러니까 소통력이 훨씬 더 뛰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원주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원주가 한지가 유명한데 한지가 유명한 이유는 강원 가명이 있었기 때문이고 가명은 인쇄를 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쇄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한지가 수요가 있어서 한지가 발전했고 판화가 발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책 속에 사파로 등장하면서 판화가 본격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림책의 원조가 바로 판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주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림책의 도시하고도 일맥상통하고 또 원주 한지가 발전했던 인쇄 문화의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파나 박물관입니다. 네. 자, 또 시립중앙도서관에서는 또 시민들이 계속 독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원주 시립중앙도서관은 많은 시민이 고파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이러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인데요. 또한 문화도시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많은 시민들이 독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생활 SOC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 상호대차 서비스 협약을 체결한 것인데요. 지역의 작은 도서관마다 상호대차 서비스를 협약해서 지역 주민들이 보다 다양한 책을 볼 수 있도록 마련한 서비스입니다. 또 지역 곳곳에서 독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중인 작은 도서관 61곳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원주시립중앙도서관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도서관 이용 인원을 제한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모든 프로그램은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43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역 내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의 박진호 기자 연결하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원주천이 국가천으로 이제 지정이 되었고요. 네. 또 이제 정짓들 연주역 뒤쪽이죠. 또 일본지사 그 뒤쪽인데 이 정짓들 일대 대규모 호수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계획이 좀 이렇게 발표되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이 사업이 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주천 일대에 대규모 호수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원주시는 최근 원주국토관리청, 토지주택공사와 정짓들 호수공원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네. 원주시는 국가하천으로 승격한 원주천 관리청인 원주국토관리청과 사업 시행을 맡은 토지주택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성공적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원주천댐과 연계한 치수 안정성 확보로 홍수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 것인데요.
대상지는 학성동과 우산동 일원, 원주천 일대로 저류 면적 40만 제곱미터에 저수 용량 85만 제곱미터의 저류지를 조성하고 2.6km의 하도 정비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번 사업의 착공 뭐 언제쯤 들어가고요? 뭐 전체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네, 이번 사업은 오는 2022년 보상 및 착공에 들어가 2027년 준공 예정이고요. 이 사업에는 총 1,498억 원이 투입돼 물을 테마로 한 다양한 문화, 레저, 관광, 인프라가 구축된다고 합니다. 원주시는 이번 사업이 하천 기능 및 가치 향상과 시민 삶의 질 향상, 학성동과 우산동 등 구도심 활성화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원주시 관계자는 협업을 토대로 원주가 자연을 품은 신수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 규모가 일산 호수공원보다도 훨씬 크다고 들었어요. 네. 또 원주 지역 같은 경우가 물이 귀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정말 새로운 어떤 그 지역의 명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아무튼 일군 지사와 함께 또 원주역도 이전을 하면서 이 같이 동시에 또 이곳이 개발이 될 것 같은데, 좀 어떠한 그 모습으로 또 변화가 될지 정말 기대가 큽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2022년부터 보상 및 착공이 들어가고 2027년 준공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좀 기대를 가지고 또 앞으로 이 변화 모습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횡성 이모빌리티 복합단지 조성, 또 주변 지역의 종합개발 구상, 이것도 관심 가진 분들이 많으신데 이 준비 설명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또 역시 온라인으로 실시가 되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횡성군이 그 횡성 이모빌리티 복합단지 조성 및 주변 지역 종합개발 구상 주민설명회를 22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합니다. 온라인 주민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조치에 따른 것인데요. 온라인 주민설명회는 복합단지 기본 구상 계획 설명을 비롯해 이모빌리티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이모빌리티 테마파크 용역 결과에 대한 설명이 영상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군 홈페이지를 통해 설명회 자료를 확인하고 횡성군 유튜브 채널에서 설명회 영상을 시청할 수 있고요. 의견이 있을 경우 이메일과 우편 등 서면으로 제출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자, 먼저 이 횡성 이모빌리티 복합단지 조성 및 또 주변 지역 종합 개발, 이게 사실 뭐 횡성 지역의 앞으로 발전 전략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좀 어떠한 사업이다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이 사업은 횡성읍 묵계리 옛 탄약고터에 이모빌리티 기업 지원 센터를 세우고 주변 지역을 포함한 약 65만 제곱미터 규모의 내년부터 2035년까지 이모빌리티 테마파크 종합단지 조성을 하는 사업인데요. 이모빌리티 테마파크 종합단지에는 카트레이싱 체험과 이모빌리티 전시 판매장, 화훼공원, 이모빌리티 체험장, 어린이 안전 체험장, 피크닉장, 산책로 등 각종 체험 및 편의시설이 갖춰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횡성군 관계자는 복합단지 내 공공기관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장기적으로 소규모 신도시로 개발해 지역 발전에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모빌리티 사업과 관련해서 이 횡성의 이 전략 사업으로 계속해서 육성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또 발전 전략 좀 어떠한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관심 있는 분들 28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하니까요. 좀 검색을 해보시고 또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수도권 통근버스 운행, 이게 뭐 혁신도시 초기부터 계속해서 좀 지적이 되어 왔었습니다만은 이 운행 중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그 원주시의회가 채택했군요. 행정안전부터 강원도 등에 발송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주시의회는 지난 18일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수도권 통근 버스 운행 중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해 관련 기관에 발송했는데요. 원주시에는 신재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원주 간 공공기관 직원 통근버스 운행 중단 촉구 건의안에서 국가 균형 발전 및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혁신도시의 임직원 정착률이 매우 낮아 상권이 붕괴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 공공기관 임직원이 정착률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통근버스 운행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는데요. 원주 혁신도시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비롯한 13개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는데 직원의 가족 동반 정착률은 29.9%로
굉장히 낮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3명 중 1명꼴이군요. 현재 그 정착률이. 3명 중 1명꼴도 안 되는군요. 예. 그런데 이 수도권 통근버스 현재 몇 대가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네, 현재 원주 혁신도시에는 13개 기관 중 7개 기관이 42대의 수도권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공기관 직원들은 통근버스가 있어 주말은 물론 평일까지 가족이 있는 수도권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혁신도시는 주말인 유령도시로 불릴 정도로 유동인구가 거의 없어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에 시달리다 못해 줄지어 폐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사실 또 이제 헌법상의 권리 아니겠습니까? 주거 이전의 자유가요. 이게 뭐 출퇴근을 또 강제로 우리가 또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하지만 또 혁신도시 어떤 발전 전략과 맞물려서 이게 좀 계속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좀 해법이 나오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만 참 어렵네요. 아무튼 뭐 시의회 차원에서 이 통근버스 운행을 중단해 달라고 이제 요구했는데 좀 어떻게 또 피드백이 있을지 앞으로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소식 하나만 더 듣도록 하죠. 원주시립중앙도서관이 한국도서관협회 장상을 또 수상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맞습니다. 원주시립중앙도서관이 2020년 도서관 기류의 인문학 사업평가에서 우수 도서관으로 선정돼 한국도서관협회장 상을 수상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주관한 이번 사업은 올해 340여 개 공공대학 도서관에서 운영했으며 사업기획, 서명평가, 현장 모니터링, 설문조사, 사업 실적 등의 심사를 거쳐 23곳이 우수 도서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원주 시립중앙도서관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인문학으로 재난의 장벽을 넘다와 영화 속 재난 인간에게 어떤 흔적을 남기나를 주제로 총 16회에 걸쳐 강의를 진행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휴관 기간에도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원주시립중앙박물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주 시민을 위한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의 박진호 기자였습니다. 네, 12월 21일 월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대희, 구성의 김유진이었고요. 저는 한태호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